되게 뭔가 형식적이다. 공연을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비슷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 마술할 때는 누군가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거나 아니면 트릭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즐거웠던 때가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마술은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술을 누군가한테 보여줌으로 기쁨을 느끼지만, 사실 이제 마술사들은 자기 생각을 마술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짧은 루틴이나 액트만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스테이지 마술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스테이지 마술은 아무래도 한 작품을 주로 할 때가 더 많단 말이죠.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대백트도 그렇고, 물론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스테이지는 함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연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야기를 마술로 담을 수가 없는 게 결국 현상이나 어떤 이미지의 표현 아니면 어떤 이펙트의 밸런스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죠. 근데 공연 같은 경우는 내 세계관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결국 어떠한 마술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만든 어떤 세계관에 그 공연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마술을 선정해서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혹은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걸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이 아, 이런 느낌이구나 혹은 아, 이런 감정을 받았구나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나에 대한 표현이죠. 이건 우리 장르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장르에서도 그걸 콘서트라거나 혹은 앨범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거고, 마술사들은 그걸 공연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죠. 물론 모든 공연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뭐 라스베가스 같은 지역에서 어떤 언어가 통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공연을 할 때는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선명하게 전도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연 혹은 문엔트리에서 하는 공연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공연이 많아요. 물론 지금 그 생각이 모두 다 반영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전달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미지화 시켜서 공연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공연을 만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술을 하는 것과 같은데, 최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내 생각을 표현화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술적 접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예술을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엔 내 세계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소설, 영화, 연극처럼 우리도 마술을 통해서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니까 아마 이건 단순히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죠.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그런 생각의 틀에 갇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 침대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 재밌긴 한데. 작업 과정 같은 경우는 모든 마술사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질감을 정하는 게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어떤 톤 앤 매너를 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세트 제작을 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세트라고 해서 진짜
커다란 무대 세트 같은 게 아니라 일단 소품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마술 외적인 테이블이나 어떤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했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마술은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고 그게 같아질 수 없잖아요. 한 시간 내내. 예를 들어 뭔가가 계속 나타난다던가 뭔가를 계속 읽는다던가 맞춘다던가, 물론 그렇게 해도 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가기에는 좀 관객들에게 좀 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상은 다채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공연을 관통할 수 있는 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질감인 것 같아요. 그게 제 어떤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니까. 그래서 세트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는 분과 먼저 그 세트를 제작하고 그 세트가 마술이 되던 안 되던 그 세트에 맞게 마술을 추후에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술용 테이블들이 사실 좀 이질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무대에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이질적인 물건이 와도 마술사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1시간 공연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테이블 디스플레이가 너무 다채로워 버리면 어떤 질감이 좀 산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감각을 보기가 좀 어렵죠. 특히나 기존에 있는 어떤 테이블이나 마술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내 감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각이 섞이는 경우가 많죠. 물론 좋은 감각이 있어서 그걸 내가 초이스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시안하는 데만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의상하고 테이블, 마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통은 좀 반대죠. 내가 액트를 먼저 작업할 생각이 있으면 그 액트에 필요한 의상이라거나 그 액트에 필요하게 테이블을 만든다면, 공연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술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습한 액트가 있었는데 그게 테이블이 바뀌면서 전혀 안 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액트를 갈아엎는 과정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끝나고 나서는 음악이랑 이제 말의 톤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음악은 정말 신중히 골랐던 게, 마술에 어울리는 음악으로 만약에 다 음악을 선곡하면 전체적인 음악의 흐름 밸런스가 너무나 따로 놀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의 어느 정도 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악기나 이런 감성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작곡을 직접 해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작곡을 부탁해서 제가 원하는 악기로 밸런스를 맞추고 그 곡을 만들어서 어떤 감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곡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톤으로 말을 할지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벤트성이라서 뭔가 재밌게 해주는 거라거나 아니면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거나 어떤 내 캐릭터를 픽션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방식들도 있죠. 근데 저는 제 공연은 좀 가능하면 제 자신 자체였으면 좋겠어서 그 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화의 톤, 그러니까 전달할 것인가 대화할 것인가. 실제로 물론 저 혼자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대화의 톤으로 말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본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외워서 말하는 속도 자체가 좀 이질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는 작업하고 나머지는 실제 말하듯이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먼저였고, 오히려 마술에 대해서는 좀 심플해요. 마술은 말 그대로 진짜 밸런스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뭐 이게 필요하니 저게 필요하니 하나쯤은 공중부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거나 하나쯤은 뭐 카드를 맞추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순서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술은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작업을 했고, 처음에는 총 그래서 5개의 작품만 가지고 공연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못 해본 게 조금 아쉬운데 첫 공 테스트 때, 그러니까 정식으로 비용을 받고 하지 않았을 때는 한 7개 작품을 가지고 순서를 무작위로 공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미지만큼 전달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 실망스럽기도 했고, 뭐 흔한 말로 망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망했다는 게 아니라 뭐 거의 개처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마술을 재밌게 봤겠지만 제가 생각한 이미지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작품을 좀 다시 다듬었고, 그게 첫 공이 나왔는데 첫 공이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첫 공과 지금 포맷이 크게 바뀌지 않은 거 보면 그때 받은 어떤 충격과
충격?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충격? 내가 딱 요 정도까지밖에 못하는구나를 좀 알고 나서 많이 개편을 했고, 그 첫 공을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근데 업그레이드는 좀 의도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 2년 정도 업그레이드와 빌드업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문제를 산더미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한 번에 하기에는 뭐랄까 장점을 찾기도 어려우니까 기존의 것을 많이 해봐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떤 거는 김치 익듯이 좀 묵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아리까리하거나 좀 애매하다고 싶으면 계속 시도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정을 하면서 2년을 달려왔어요. 아직은 빌드업,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를 잡는 데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에게 그럼 다 완성된 공연을 보여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인간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